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초선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5월 15일로 파기환송심 재판 1회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 노정면 대변인 말대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재판을 본 적 없습니다. 대다수의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 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30년 판사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에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을 하고 선고를 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하기에는 재판 절차 진행이 너무 이례적이고 과정에서 졸속 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이 절차 진행은 이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규정을 정한 내부 예규에도 반하는 것이고요.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반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고, 다만 분명히 해야 될 거는 대법원이 과연 이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이 원칙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건데요. 배당되고. 근데 실제로는 22일 날 소부 배당하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가 이틀 만에 24일 날 사실상 결론을 지었다고 하면 이날 계속 주장하는 게 도대체 기록을 받느냐, 6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받느냐. 물론 지금 대법원에서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 입장을 냈는데 대법원이 기록 다 보는 곳이냐. 봐야죠. 이런 중요 사건에서 법리 판단에 중요한 원인을 미친 사실인정 부분에 대한 기록 안 보고 그럼 재판 연구관이 갖다 준 요약서 놓고 찬반 투표해서 지금 결정했다는 겁니까? 이게 졸속 재판이 아니고 뭐냐고요. 실제 지금 1위 후보, 지금 상황으로 예측해 볼 때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켜서 실제 선거를 못 치르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정으로 막 가고 있는 게, 이런 방식의 어떤 심리 절차를 거쳤고 기록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재판 연구관이 이 정리해 준 이슈 쟁점 자료만 가지고 판단했다면 이것은 이 대법원 예규 위반인 것도 분명하고요.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있겠습니다만 명백히 위헌 위법인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위헌 위법한 재판이 아니고 오히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가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자꾸 이틀이니 3일이니 9일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 의해서 기록 검토가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총 36일 걸려서 선고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기록 6만 페이지 얘기를 하는데, 그 기록을 본래 대법원은 재판할 때 대법관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대법관 12명이 1인당 본안 사건만 3,305.2건을 처리합니다. 1년에 39,6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60세가 넘는 대법관들이 하루에 13시간 30분을 순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도 한 사건당 본래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다 보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는 수많은 숙련된 부장판사급의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을 다 보고 검토 보고서를 올리면은 대법관들은 필요한 부분에서 기록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은 기록을 훨씬 더 대법관들이 많이 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전원합의체가 합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응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이거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내니까 주심 대법관인 박영재 대법관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에서 아주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받고 심리를 했고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1심, 2심에서 장기간 지연된 것을 바로잡았다. 그게 대법관 5명이 상세하게 밝힌 의견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12명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다 유죄 취지를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주장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쿠데타를 벌인 거라고 하면 12명 중 10명의 이 대한민국의 대다수 대법관이 다 공모를 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 쿠데타를 벌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대법원 내에서 공감대가 없었다면 이게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한다고 해도 대법관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평의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각자 의견을 내고 다수 의견은 30페이지가 넘고 반대 의견도 40페이지가 넘고 거기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그리고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이 한 90페이지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부실심리라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 확정을 늦춰보려고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비롯한 각종의 겁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